알면 당신도 법사랑 3마2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헤이 헤이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네, 한때는 이렇게 살았고요. 지금은 법방송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남자 법대랑 MC 김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라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소화하는 진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몸조리 잘하고 무사히 귀환했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네, 법방송에 무조건 충성하는 남자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드디어 전 팀장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복귀 환영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 팀장이 없으니까 너무 휑했잖아. 뭔 소리예요? 또 보니까 막 엄청 칭찬하면서 또 뭐 미래까지 약속을 해주던데.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와주시죠. 한 번 더 시간 내겠습니다. 한 번 더? 저 버선발로 뛰어옵니다. 전 팀장님 자리가 없네요. 딱 찼네요. 알찹니다. 이거 어떡하지? 예전에 신유진 변호사도 네. 한번 자리 비웠었잖아요. 네. 그때 저도 은근히 막 놀리고 했는데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당해보니까 네. 근데 우리는 참 또 네. 새로 잠깐 왔다가 가더라도 그렇게 팀워크 잘 맞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 맞춰주는 거예요, 신 변호사? 이선영 씨랑도 엄청 잘 맞아가지고. 아니 몸도 아픈데 그냥 이거 빈자리까지 신경 쓰느라고 머리까지 아팠어요. 예. 네. 아니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와줘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전 팀장도 군대 다녀왔죠? 갔다 왔죠. 예, 이게 이제 복귀 신고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오늘 네. 시작을. 네. 예. 이거 진짜 이런 거 외우기 쉽지 않아. 휴가 갈 때도 한 맞아요. 대여섯 명 가잖아요. 네. 그럼 제일 고참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예. 충성 몇 월 며칠부터 몇 회까지 뭐 병장 누구 이하 뭐 누구는 뭐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우리 신 변호사님이 네. 네. 군인이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엄청났을 것 같아요. 여군 어울려. 후임들이 또 되게 무서워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게 좀 네. 너무 힘들 것 같아갖고 제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자 이 한번. 아니, 요즘에 많이 자유로워져서 거기도 개그 가능해요. 사실. 예. 아무튼 뭐 군대 얘기 나오니까 또 네.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 싶은데 아유 또 군대 얘기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네. 군인들이 그렇게 어쨌든 간에 제한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예. 자, 아무튼 전 팀장도 민방위까지는 다 끝났나요? 저 끝났죠. 벌써 네. 2년 전에 끝났고 네. 이제 예비군이 한 8년 정도로 8년이죠. 기억나는데 1년에 30일 이내로 소집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 예, 그런 법이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일명 투잡 예비군법인데요. 이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입니다. 이 평상시에도 근무할 수 있는 이 예비군 병력 확보를 위해서 예비군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평시에도 일정 기간 소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뭔가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체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혜택이 있으니까 이제 예. 이런 연장까지 그죠? 이야기가 예, 나오는 예. 건데요. 우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지원을 희망한 사람에 한해서 예. 이 선발 과정을 거쳐서 180일까지 소집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인원은 네네. 정해진 계약 일수에 따라서 일당 10에서 15만 원을 받고요. 이 정해진 부대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선발 인원은 2,000여 명 정도고요. 이 대상은 예비역 장교, 부사관, 병사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장 뭐가 좋아질까 싶은데 부대 내 필요한 인력 확충이 일단 되나요? 맞아요. 네. 그 이제 일부 예비군이 이제 평시에도 동원부대에 근무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장비 관리나 유지 같은 부대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이 좀 해소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사시에 우리나라와 지역을 지키는 정예 병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모병제까지는 아니지만 일종의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하나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도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군대도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부대 인접 지역에 복무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은 네.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예. 군대, 국방 하면 무조건 이제 의무라는 단어만 생각이 나는데, 자, 이 법안만 봐도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법도
여기에 보조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태랑은요 더욱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법 주제는 뭡니까? 네, 이 투잡 예비군법과도 아주 밀접한 주제입니다. 네. 군인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의 행복, 군인 권익법입니다. 네, 군인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 맞는 말이고요. 결국 나아가서는 세계가 평안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분이 군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모십니다. 충성! 일 이상 거주하면 누구나 주민등록지를 옮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예외 조항이 군인은 예외예요. 예외 조항을 뺀 겁니다. 사회 적응 수단과 유사한 국가 유공 수단을 지급을 하고 호봉에 불이익이 없도록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출입국을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병역 기피자 같은 경우 네, 네. 국적 이탈한 경우는 제한을 두는 조항을 요즘 연예계, 방송계에는 수많은 분리들이 있습니다. 뭐 추분리부터 시작해서 뭐 조분리, 양분리, 강분리 등등등. 그리고 또 현분리도 있죠. 접니다. 네. 자, 이렇게 방송계에는 분리들이 많은데 국회에는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주분리 국회의원 김병주 의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분리 김병주입니다. 네.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 네. 출신이시고 별 4개, 예. 4스타. 예. 원래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미국 대장이 하는 미국 거죠. 대장, 네, 그렇습니다. 미군 대장이 하는 거니까. 예. 양국의 그 군사작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계셨던 거하고 주불리라는 별명이 예. 사실은 좀 어긋나 보이는데도 잘 어울리신단 말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별명을 갖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예. 국회의원이 되고 네. 나서 네.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채널이 그래서 주불리. 주불리 김병주인데 네. 주자가 네. 원래 제 김병주의 주자고 예, 그렇죠. 분리는 어셈블리, 국회를 얘기하는 어셈블리, 또 러블리의 분리지만 예. 어셈블리의 의미가 더 크고요. 처음에 저는 반대했어요. 제가 군인 출신인데 주분리가 뭐냐. 예. 군인이 딱딱하니까 예, 예. 이걸 합시다 아, 해서 오히려. 예, 그죠. 제가 받아들였는데 예. 이상 없으니까 쓴다. 주로 이제 군사, 국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보 바로 알리는 채널입니다. 네, 네. 사실 안보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보면은 안보에 가짜 뉴스들이 많고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네,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안보를 바로 알리는 정확하게. 채널을 만들어서 네. 합니다. 그래서 안보가 알고 싶으면은 오, 주불리 김병주를 치시면은 늘 그 안보의 네. 팩트 체크와 네. 최신화가 돼 있습니다. 안 보면 안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다. 그거 좋네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제가 이제 군에 네. 있을 때 야공단에 있었는데 네, 저희 네. 단장님 제일 높은 분도 대령이셔서 예. 포스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는데 좀 떨리네요. 예. 근데 되게 일화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엄지의 제왕이라고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셨나요? 예,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병사들에게? 하는 것이 엄지척입니다. 병사들한테도? 예, 그리고 병사들을 만나거나 네. 또 예하 부대에 가면은 네. 만나고 헤어질 때 늘 무조건. 엄지척을 해줬죠. 아, 잘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 의미예요. 네. 너 아주 잘했다. 오. 너 최고다. 오, 예를 들어 저 그런, 연대장, 예. 김연대장. 예. 아, 잘했어. 그렇죠. 예. 그래. 그래서 예. 하도 많이 엄지를 하다 보니까 엄지의 제왕. 엄지의 제왕이라는 별칭을 얻었고요. 아. 그런데 요새 또 엄지척을 너무 많이 해요. 예. 민주당이 선거할 때 1번이잖아요. 그래서 요새 계속 선거할 때 또 그래서 우연히 이게 맞아 떨어졌네. 엄지척하고 저하고 너무 인연이 잘 맞아요. 네. 여러분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하나를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데. 병사들한테는 네. 너무나 관대하셨는데 네. 사실은 간부들한테는 또 엄청 엄하셨대요. 엄하셨대요. 공부 같은 거 안 하고 정말 게으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막 망신살을 주고 하셨대요. 뭐 영어로도 브리핑 해주시고 하셨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 예. 부하 장교들에게요? 부대에 따라서 달랐죠. 제가 그렇죠. 한미연합사에 한미연합사령부에 계셨으니까. 있을 때는 네. 영어가 그렇죠. 잘해야 한미연합작전이 잘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회의를 영어로 하게 하고 또 보고를 영어로 받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다소 간부들이 스트레스는 받았지만은 지금도 고마워해요. 그때 영어 저 덕에 공부를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업무도 자신 있게 하고 예. 제가 병사들에게는 아주 잘해줬는데 간부에게는 엄했다는 네.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고 달라요? 그중에 저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네. 질문을 해서 예. 스스로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하고 스스로 이제 방향을 찾아가게. 근데 아마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했던 인원은 네. 혼난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지. 얘기들이 엄청 긴장했겠죠. 그러는데 저는 방향성 네. 있는 질문을 네. 많이 이렇게 했었죠. 자, 근데 이제 물론 뭐 국회 이곳에도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로 오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출신 분들의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치에 대한 결심을 하셨나요? 네, 저는 뭐 네. 어릴 때부터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 우리 강한 국가를 만들어서 예, 예. 전쟁 위험이 없는 나라.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껏 생업을 네. 종사하고 네. 꿈을 펼칠 네. 수 있으면서도 네. 종국은 통일을 할 수 있는 나라. 네. 그래서 군에서 노력했고요. 네. 전역 후에도 그걸 하려고 예. 노력을 했는데 예. 강한군은 군대만이 아니라 정치 국방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 국방력이란 것은 법과 제도와 예산, 여론이 뒷받침돼줘야 그렇죠. 강해지잖아요. 예, 예. 그 길은 이제 국회의원의 길이 그 길이라서 저는 가감히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럼 예. 그 후에는 뭘 할 거다 미리 계산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계획을 하고. 국회의원을 미리 계획한 그건 건 계획한 없고요. 건 아니고요? 전역 후에 아. 방송 활동을 먼저 했어요. 먼저 방송하셨어요? 예, 방송에서 인문학 특강 프로를 만들어서 손자병법 이런 강의도 예, 하고 예. 하다가 그 민주당에서 아주 저 삼고초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길 또 빨리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네, 네, 네. 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네. 앞서 통과된 법안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셨던 네. 투잡 예비군법. 예. 예, 나라를 지키는 우리 병사들에게 어떤 네, 혜택을 네, 네. 줄까에 대한 뭐 이런 법안까지 발의하셔서 또 보람 있는 일이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떤 보람 있는 일이 있으신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제일 보람 있는 네네. 것은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이 네.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법으로 돼서 네. 이것이 국민들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서 네. 혜택이 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자부심이 큽니다. 특히 네. 군 장병들의 삶을 그렇죠. 개선하기 위한 법들은 많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나라는 군인이, 군인은 김병주 의원이 지킨다. 뭐 이렇게 한 줄로 줄여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대한민국 행복을 담보할 군인이 행복하기 위한 법안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팀장, 네. 차트 준비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가능한가요? 아, 그 불가능합니다. 지금 카투사 떨어졌거든요. 예. 자, 오늘 예. 김병주 의원님의 군인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의 예. 행복 국민권익법 첫 번째는요. 예.
군인이 주소를 옮기면 지역이 쑥쑥 네. 군장병 도민화법 주민등록법 개정안입니다. 그렇죠. 군인이 주소를 옮긴다. 이거 뭐 강제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법안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선택인 거죠. 예. 하도록 했습니다. 네네네.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은 30일 이상 거주하면 누구나 주민등록지를 옮기게 예, 돼 있어요. 예. 근데 거기 예외 조항이 군인은 예외예요. 특히 영내 거주하는 군인은.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은 대단히 불이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에 안 잡히잖아요. 근무하는 지역에. 그렇죠. 인구에 안 잡히니까 인프라 있잖아요. 도로든 상수로든 하수도든 이런 것들이 인구 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혜택이 없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은 일부분은 아직도 계곡물을 쓰는 부대들이 있고 또 하수 종말 처리장이나 네네. 하수 처리도 지자체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예. 여기 혜택이 없으니까 저 대대급 500명 쓰는 부대들도 예. 자체 정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저도 그 연천에 가서 뭘 행사를 했는데요. 네. 거기 연천도 보니까 뭐 한 3, 4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군민수가. 예. 근데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군민은 3, 4만이고 예. 별도의 군인이 또 있어서 네. 뭐 이렇게 예. 따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천군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예. 군인 수와 지역 주민이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지역 주민이 한 곱하기 2만 4천, 2만 5천이고 5만이잖아요, 군인이 합쳐서. 2만 5천이거든요. 그럼 5만이 거주하고 있으면은 5만 명에 관계된 인프라가 구축돼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2만 5천 정도의 인프라가 돼 있으니까 비좁죠, 그러면. 도로든 모든 네. 것이 불편한 거예요. 아, 예, 이유가 예. 있네. 그러니까 현행 주민등록법 6조 2항에는 네. 영내에 기관한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 거주지에서 네.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따르면은 이 부분을 단지 세대의 거주지뿐만 아니라 군용의 주소지가 추가되는 법 조항인 거죠. 예, 예외 조항을 뺀 겁니다. 네. 6조에 예외 조항. 네. 예외로 네. 군부대 내 장병은 예외로 한다 돼 그러니까 있어요. 그 예외를 그게 없애는 1962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오래됐네. 아마 62년도만 해도 네네. 뭐 안보상, 보안상, 그렇죠, 뭐 그렇죠. 군부대가 노출이 네. 되면 안 된다 네네네. 등등의 이유로 아마 예외를 한 것 그렇지 같아요. 주소지가 어디면은 다 거기 몰려 있으니까. 예, 예, 몰려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한 것 예. 같은데 지금은 이제 여건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예외 조항을 좀 제외를 시키고 그렇다면 또 무조건 의무 조항이 되니까 네. 네. 이번에 저는 선택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예, 네. 바꾸었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군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환영할 것 같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엄청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오히려 군부대를 유치하려고 네. 각 지역마다 그렇죠. 그런 네.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네. 군인들이 오면은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아, 그럼요. 예. 사회자님 말씀하신 예. 대로 이것은 30년 정도 수건 법안이었어요. 군부대가 있는 지역 지자체는 네네. 인구가 늘어나면 모든 게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도 예. 지자체도 많아요. 예. 제가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 이걸 문의해서 네. 조사를 시켜봤더니 강원도의 경우는 군부대 내에 있는 인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15만 인구 증가 효과가 나요. 그러면 714억의 교부세도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 크네요. 예, 그래서 지역 주민도 윈윈 할 수 있는 거고 군인도 또 윈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법안인데 네. 그동안 이런 것들이 소홀히 네. 됐던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뭐 60만 뭐 이런 예. 얘기 하는데 군인을 예. 예. 그러면 60만만 싹 데려와도 도시 하나가 그냥 예. 뚝딱 생기는 느낌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진짜. 예, 군대 생활하면서 또 우리 장병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순간이 네. 북한 군부대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군부대가 혐오 시설이 예. 아닌데도 그러니까. 도시화가 조금 되면은 약간 느낌이 칙칙하다 예, 이런 그 다른 느낌이에요. 도로 나가라고 하는 남자들만 거죠. 있으니까. 그런데 주민등록법 예, 이것이 되면은- 개정되면은 예. 서로 윈윈할 수 예. 있는 아주 좋은 그것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논란. 논란이 있는데 전방 지역의 군부대 이 군부대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1년에 몇천억이 든다. 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건 의원님? 뭐 사실과 좀 다르죠. 달라요? 인구가 늘어나면은 네. 행정 서비스 소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네. 공무원이 증가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고용 창출 효과도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예, 현재 있는 그런 복지 시설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지자체들은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칫 선거 때 지역 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인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주민들인데 그 지역에 계속 정착해서 사는 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거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예를 들어서 반반인 경우에 예. 2만 5천이면 딱 반이잖아요. 예. 그 주민들의 2만 5천의 의견과 혹시 군인들의 2만 5천의 의견이 예. 달라서 예. 본인들은 18개월 후면 가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예. 사실 이 법이 네. 지금까지 60년 동안 개정되지 못했던 이유가 네. 아마 정치적인 논리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투표에 혹시 영향을 갈까봐 계산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저는 장병들을 모독하는 거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거라고 봐요. 네. 장병들이 그거 갔을 때 네. 자기의 권한대로 투표할 권리가 있고 또 학연 지원 혈연과 관계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투표를 공정하게 하겠죠. 진짜로 누가 훌륭한 리더인지 네. 누가 그 지역 발전을 위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지역 발전에 획기적으로 발전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미리 사전 투표 안 해도 되겠네. 네, 그죠? 그렇죠. 부재자가 네, 아니니까. 네, 예. 그죠? 그날 선거 당일날 또 투표해도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비용이 줄 수도 있겠네요. 줄죠. 예. 네. 앞으로 진짜 이 법안을 통해서 좀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말씀하신 이런 긍정적 효과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의 군인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군인권익법. 그 두 번째는요. 제대 군인 보상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의무복무 지원법입니다. 제대한 군인에게 보상,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의무복무지원법은 예, 예. 실제 군 장병들이 네네네네. 군에 근무하잖아요. 그럼 특별한 희생을 했으면 예.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우, 지원이나 보상을 처우 해라.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 국가는 젊은이들에게 네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혹할 정도로 헌신과 희생만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적인 손해, 네.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봐왔죠. 그래서 최소한의 처우는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손실에 대한 어떤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이제 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곳에서 네네. 2016년에 그 데이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했어요? 네, 그래서 병사 한 명이 군 복무 때문에 이제 보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한 4,047만 원 정도 된다. 꽤 크네. 예.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대략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추산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2020년에 KDI 조사를 보니까 첫 입사가 1년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연령대 근로자에 비해서 네. 향후 10년간 임금이 연평균 한 4에서 8% 정도 낮아지는 걸로 지금. 그렇죠. 왜냐면 연공설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월급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네. 2018년에 또 청주대 산학협력단에서 조사한 네. 의무복무 장병에 대한 그 설문조사도 있는데 네네. 보니까 제대 지원금이 44.1% 가장 많이 희망을 했어요. 결국에 지금 경제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네, 것이고요. 경력 인정이 29.1%, 취업 지원이 12.6%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병주 그대로 의원님께서 반영하셨네. 발의하신 법안이 네. 결국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자. 그러네. 이게 아마 가장 많은 예. 장병들이 원하는 그런 예.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네.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저녁 수당부터 해서 뭐 창업 지원, 대출 우대 이렇게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은 네. 두 가지입니다. 군 생활하는 기간에 좀 더 보상을 하는 거하고 네네. 군 전역 후에 하는 두 가지죠. 네네. 군 생활하는 기간에 통신비를 좀 지원하는 게 있고요. 통신비가 병사들 5만 원에서 한 7만 원 냅니다. 네네네. 이것은 봉급의 7%나 돼요. 자그마치. 그래서 이런 통신비를 좀 더 지원하고 지원해라. 요새는 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대학 다니다가 군에 간 인원들은 네. 그 수강을 할 수가 있어요. 온라인 강의를 자유 시간에 그게 들을 뭐네. 수 있잖아요. 온라인 수강으로 그럼 학점도 예, 인정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학점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업료도 지원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네. 전역 후에는 전역 사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사회 적응 수단과 유사한 그런 개념의 국가 유공 수당을 지급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할 때 네. 이러한 경력이나 호봉 2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호봉의 불이익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이라고 하면 네.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은 나이가 언제까지고 뭐 예. 예를 들면은 단기 복무요원도 해당이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의무복무자라고 하면은 병장으로 전역한 그러니까, 예, 일단 예, 현역병이 떠오르고, 아, 뭐 단기 복무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제외네요. 단기 복무하는 부사관 장교들 있잖아요. 아, 그런 그쪽으로. 인원도 해당이 네. 되고, 그다음 사회복무요원이나 네네네네. 또는 상근 예비역, 예. 또 전문 연구요원 이런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병역의 의무를 지고 한 사람들을. 그 기간에 군에서 네. 병역 의무를 하든 네네. 사회봉사하든 그 기간을 인정해준다. 인정해준다. 그런 인원들은 나이 제한은 해당됩니다. 없나요, 나이 제한? 나이 제한은 좀 있죠. 아 있습니까? 아 저는 대상자는 아닌 거죠. 예. 이것은 꼭 나이 제한보다는 법이 그렇죠. 발의되고 취지가. 소급되는 거는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취지가 있으니까. 아 이해합니다만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예. 사회자님도 아마 그 당시 군을 갔다 와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예.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은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가 머리를 제일 많이 쓸 텐데 예. 군대 가서도 물론 공부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쉬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병역 의무가 18개월인데 사실 군에 딱 맞게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쉬어야 되거든요, 휴학하고 앞뒤로. 몇 개월 쉬어야 예. 되고 전역 후에도 취업이나 복학을 못하니까. 복학하는 기간이 예. 있기 때문에 2년은 손해 본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2년에 따른 기간의 손실이나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의 처우 개선은 해줘야 되는 거를 합리적인 좀-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네. 김윤경 아나운서께서도 저는 당해봤어요. 네, 그 억울했던 그 마음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그러니까 거를 소급해야 지금 돼라고 생각이 예, 하면 더 그렇죠. 욕심이죠. 이제. 36개월 근무했을 수도 있어요. 연식이.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방 유공수당 지원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 법적으로 액수가 정확히 규정된 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돼야지 뭐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어야 되고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방유공수당은 사회 적응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회사에 취직했다가 실직할 경우 실직수당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현재 우리 국가 예산이나 국방 예산을 고려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는 것이 그 현실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겠죠. 네, 예.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복직 취업 그다음에 학점까지 거기다 이제 그 법안 보면 의료 지원까지 이제 포함이 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의무 복무인데 또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또 반대 목소리 내는 분 분명히 있어요. 과도하다 뭐 또 성차별이다 이런 반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이것은 뭐 성차별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그것이고 여성도 만약에 갔다 오면 군에 또 갔다 오면은 해당이 되는 그렇죠.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성차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은 군에 이렇게 갔다 온다든가 할 경우는 대단히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예. 너무 그동안 우리 국가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하에 너무 희생을 강요했고 거기에 합당한 처우 개선을 못했죠. 이제는 늦었더라도 예. 빨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병장일 때는 저희 한 달 월급이 2만 원인가?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전역지원금 대신에 장병들 월급을 올려주는 걸로 대체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월급도 올려주고 아 그것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거 별개다? 국방유공수당도 올려야 별개죠. 예를 들면 사회에서도 회사 다니면 월급 받잖아요. 네, 그런데 네. 실직 갑자기 하면 실직수당 그렇죠. 주잖아요. 실직수당 주고. 월급 많이 줬다고 실직수당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퇴직금도 주고. 예, 퇴직금도. 그거는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네요. 보상이 되니까 군대를 기피하는 이런 행동들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약간 기대도 되는데 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효과가 많죠. 많죠. 일단 당장 군에 근무하면서 경제적인 이런 압박을 적게 받으니까 네. 군에 집중할 수가 있죠. 전역 후에도
바로 이제 생활비 걱정 없이 전역을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저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 국가연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듣고 보니까 국가가 이제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요할 것이 아니고 네.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네. 해야 될 때다,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러네요. 네. 예. 아유, 엄지척 떠올리셨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즘에 이제 한참 또 그 모병제에 대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무조건 의무 복무가 아니라 네. 모병제로 이렇게 가는 어떤 그 브릿지 역할 네. 또 하면서 이런 논의도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예,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의 군인권익법 세 번째는요. 네. 병역 기피 원천 봉쇄 공정병역 패키지 5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 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일명 유승준 방지법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유승준 씨가 너무 오래전에 사실은 가요계에서 완전 네. 대스타가 돼가지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유승준이랑 가수에 대해서는. 네. 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되고 뭐 이런 논란거리도 있고 해서 또 이제 SNS 상으로는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법안이 5개나 되네요. 네. 예, 법안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을 갖고 있는지 취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병역 기피 네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국적을 바꾸어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연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예. 국내에서 네. 여러 가지 병역 꼼수로 이제 네네네. 병역 기피자는 평균 한 500에서 600명 되는 반면에 예. 국적을 바꾸어서 하는 경우는 10배네요? 예, 거의 7배 이상 되는 거죠. 엄청난 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의 공정의 가치 때문에 대단히 상실감을 느낄 경우가 많아요. 해외 나가서 이제 국적을 바꾸고 예, 예. 대학을 다니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뭐 다 마치고 국내 들어와서 버젓이 또 일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해서 법을 좀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5가지 법이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패키지로 이제 발의를 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5가지 법안으로 된 공정병역법, 네, 핵심 내용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5가지. 국적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애매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네네. 국적을 이탈한 사람은 네. 국적을 회복이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병역 기피 목적이 다툼의 논란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아니다, 해보니까. 다른 이유다, 뭐 네,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네요. 예, 돼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예, 다툼의 이것을 여지가. 좀 명확히 했고요. 그 병역을 하지 않은 국적자는 국적을 회복을 못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이 국적 그렇죠, 바꾸고 그렇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려보니 취직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예. 그러면은 이제 30세 이전에는 예. 국적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고 대신 군을 가라. 갔다 오는 거죠. 예. 그럼 올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65세가 넘어서 어르신이 되면은 사실 한국이 그립잖아요. 그때는 국적을 회복시켜 준다든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회복시켜 주는 이런 예외 조항을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외동포법. 네. 재외동포들은 사실은 한국 국민과 똑같은 권한을 주기 위해 특별법이 재외동포법입니다. 네. 그래서 F4 비자를 얻으면은 네. 대한민국에 와서 취직도 하고 맞아요. 보험도 네, 들 수가 의료보험 있고 의료보험 혜택도 혜택까지 받고. 들 예,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병역을 기피한 이런 인원들은 목적으로 한 인원 40세까지는 F4 비자를 못 주게 돼 있었는데 45세로 상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네. 기존에 있는 우리 병역법과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기존의 병역법에 의하면은 전시에 네. 45세까지 동원이 돼서 군에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 민방인가요? 현역으로도 갈 수 현역으로도 있는 가요? 거죠. 오, 예, 그래요? 여러 가지도 소집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 전쟁이 나면은 예. 인원이 부족할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소집을 할 수가 있는데 45세잖아요. 예. 이거와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의무와 권한은 같은 거예요. 의무를 하면은 그에 해당되는 권한을 권리도 갖는 거고. 권한과 권리가 누리지만은 의무를 안 하고 권리와 권한과만 누리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병역 기피하고 국적 바꾸고 박사학위 받고 와서 국공립대학에 교수를 한다든가 공무원이 되는 경우 네네. 해서 40세까지 제한을 했는데 이것도 병역법과 같이 45세로 맞춘 거죠. 그래서 국내법과 이걸 다 일치시키고 촘촘히 이렇게 이것을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 예. 그러네요. 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지방 공무원도 네. 그런 거 제한 사항들은 다 맞추자 형평성 차원에서 네, 나이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출입국 관리법은 요거는 어떤? 출입국 관리법은 네. 이제 출입국을 제한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출입국을 제한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수단으로. 예. 이것도 병역 기피자 같은 경우 네, 네. 국적 이탈하는 경우는 제한을 두는 조항을 촘촘히 이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보니까 유승준 씨와 관련된 네,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그렇죠. 법안인데 예. 직접적으로 예. 요즘에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두고 계속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제 네. 소식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 의원님의 이런 저 공정 병역 패키지 5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그 종지부를 좀 찍을 수 있을까 이런 논란에 네. 이런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종지부를 예, 찍을 수 예, 있다고 예, 봅니다. 이런 걸 촘촘히 또 법적 다툼이 없게 해놨기 때문에 스티브 유와 같은 논쟁은 이제 앞으로 안 일어날 것이고 이게 이제 그러면 통과가 되면 스티브 유는 이 예. 법적으로 예. 들어올 수 없는 어떤 이런 장치가 되는 거네요. 그거는 뭐 이제 거기에서 따지겠지만 이게 되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네네. 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국적을 변경해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이 현저히 줄 겁니다. 네네. 제가 스티브 유에 대해서는 네. 방송을 다른 데서도 해서 아, 좀 그래요?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오, 예. 스티브 유가 국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네. 스티브 유가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자 그렇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요. 스티브 유가 병역 기피 목적은 확실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 재외동포로서 혜택을 받고자 취업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소송이 있는 거지. 그냥 뭐 관광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로서 못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한번 또 네. 확실하게 네. 짚어주셨습니다. 네, 의원님이 예. 발의하신 법안에 따르면은 네. 혜택을 받고자 하면 의무를 다 그렇지. 지켜라. 네, 빙고. 아, 이거 또 쌍엄지 친구.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원님과 함께 군인의 행복이 곧 대한민국의 행복이 되는 군인 권익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해법이 명쾌하시네요, 답이. 네. 예, 속 시원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떤 질문에도 또 명쾌하게 답변, 네. 이해하기 쉽게 또 설득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국정감사 우수의원 또 상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2021년 헌정대상까지 아이고. 수상을 하셨어요. 아, 이것도 또 많이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네. 이렇게 상을 받으면 네. 기분은 좋죠. 예. 그렇지만 이 상은 열심히 국회의원 활동을 더 하라는 의미로 네. 늘 받아들이고요. 네. 저는 또 이 국회의원 배지 속에 국민들께서 이제 좋은 정치하라는 그 열망이 녹아서 배지가 됐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국민만 바라보고 네, 네.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회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또 방송에서 손자병법에 네. 대해서 또 방송까지 하셨는데 또 주불리에서도 네. 손자병법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손정 법인 예. 뭐 전쟁을 하는 군인에게는 뭐 절대적인 네, 예, 손자병법은 사실은 그 군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그렇죠. 경제인 다, 누구나 예, 다 그렇죠. 아주 유용한 네. 책입니다. 가성비가 높다고 하죠.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나 최대 효과가 나는 법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에 있을 때 우리 장병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같이 적용했었죠. 그리고 책으로도 이것은 2권 정도 출간을 했었습니다. 시크릿 손자병법하고 하나는 뉴노멀, 네네. 뉴타임, 뉴드림.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손자병법은 그야말로 2500년 전에 쓴 책이지만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용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전략을 가르치시면서 36개 주랭랑은 안 가르치시는 거죠? 36개 중에 마지막 주랭랑. 36개 중에 마지막 개가 주랭량인데 뭐 병법을 많이 아시네요. 이건 안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예, 우리가 뭐 흔히 농담으로 그 얘기하잖아요. 하다 안 되면 이제 도망가라. 네. 예.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이제 최상의 전략이다. 이것도 뭐 손자병법에 네.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추구하시는 최상의 전략으로 만들어갈 입법 계획, 의정 활동 목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일단 오늘 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네, 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고요. 네.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장병들의 안전에 관계된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발의가 돼서 법률적 근거나 보호 방안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군은 좀 사각지역입니다. 그래서 현 사항에 맞는 장병 안전기본법을 만들어서 장병들이 군생활을 하면서도 안전한 가운데 생활하고 훈련도 안전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법을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희한한 바람이 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 나 빨리 군대 가고 싶다. 이런 청년들이. 네,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듭니다. 결국에는 이 장병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런 또 법안으로 발의가 된 것 같아요. 저 오늘 이야기 들으면 좀 많이 감동했고 엄지척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마음지쳐. 근데 이런 다 나오네요. 사랑과 관심이 또 우리 국민들에게 네. 이어졌을 때 또 얼마나 네. 또 좋은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될까 또 네. 기대가 굉장히 돼서 네. 행보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오늘 김병지 의원님을 뵙고 이렇게 차근차근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네. 와, 이 장병에 대한 이 걱정부터 해가지고 안보까지 정말 물 셀 틈 없이 맡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블리 더 열심히 시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블리 구독과 좋아요 10만까지 쭉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까지도 홍보를. 신변호사님 최고. 아니 본인 나오는 것도 홍보를 안 하는데. 자,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군인 정신으로 멋지게 전진하시고 또 군인들의 인권, 국민들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더 힘써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숙대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정보 홍수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아 사실은 치여서 못 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보니까 카페, 단톡방, 가입을 뭐 너무 많이 하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를 불러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지역 맘카페라든지 네. 지역 카페는 정보가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이 정보를 위해서 일부러 가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자 이런 맞아, 카페를 일부러 가입하는 맞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역에 맘카페여도 지역 이게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지역별로. 네. 그리고 요즘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네. 이렇게 학부모님들 모임도 톡방에서 하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정보 교류 진짜 좋은 정보도 솔직히 많은데 예. 근데 그 안에서 또 보이지 않는 뭐 다툼이라든지 뭐 파벌, 여기도 작은 정치 분쟁 이런 게 일어나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또 의견이 다른 부모님들끼리 또 다투기도 하고 뭐 참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법 사연도 인터넷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 자기야 우리 결혼하고 10년 만에 내 집 마련이라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 자기야 진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 자기 덕분에 꾸준히 청약 적금도 넣고 이렇게 분양까지 받아서 이게 정말 우리 이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래 이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어머머머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우리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가입했는데 등업 신청한 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입주민 카페? 자기 어제 그거 등업하려고 밤새 댓글 쓰던데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무슨 소리야. 카페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여러모로 좋지. 결혼 10년 만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태량인의 엄마 아빠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 카페에 가입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1년 후 카페 활동을 하던 중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델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여보세요? 어머 금금엄마 웬일이야? 아유 시상해. 그 얘기 들은겨?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있잖아. 법도 엄마가 우리 아파트 회비를 몰래 빼돌리고 비리를 저질렀다지 뭐요. 자기 법도 엄마랑 친하잖아. 몰랐어? 어머 난 몰랐어. 어머 세상에. 어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이야? 진짜랴. 그래서 시방 카페가 막 발칵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났잖여. 지금 입주자 대표 해임발이 되고 난리가 아니여. 카페 운영자랑 법도 엄마랑 사이가 좀 안 좋잖여.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 그냥 난리란께. 그래? 그럼 나도 카페 좀 들어가 봐야겠는데? 어머머머 이게 뭐야? 왜 내 글이 다 안 보이지? 나 탈퇴당한 거야?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비리를 저질러 해임 발의가 되고 태량 엄마가 강제 탈퇴를 당하게 된 것. 태량 엄마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카페 운영자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딸랄랄랄랄랄랄랄랄라. 우리 아파트 카페 운영자시죠? 저 102동 1401호 아이디 알면 당신도 법대락인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강제 탈퇴를 당했더라고요. 아, 전 입주자 대표 법도 엄마랑 붙어 다니던 태랑 엄마시구나. 얘기 들으셨죠? 전 입주자 대표가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우리 아파트가 보톡시로 온 게 아니에요. 소문이라도 돌아서 집값이라도 떨어질까 봐. 내가 진짜 무섭다니까. 그건 그거고 왜 제가 강제 탈퇴를 당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몰라서 물어요? 자기 법도 엄마랑 절친이잖아. 비리 저지른 전 입주자 대표의 절친은 우리 카페에 있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초딩도 아니고 전 그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까 강퇴 풀어주세요.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죠? 그럼 난 강퇴 안 풀고 가만 있을 거다 뭐? 카페는 운영자 맘인 거 모르냐? 진짜 너무 얄밉다. 네. 되게 얄밉네. 편리한 세상이 된 건 맞지만 이번 사연처럼 또 인터넷 세상에서 이뤄지는 문제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카페 가입하는 네. 분들은 정보가 또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 탈퇴당하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아무리 인터넷상의 강퇴라고 해도 또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서운한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맞아. 다시 억울하지. 내 명예라든지 이런 거 네, 회복하고 회복. 싶다.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런데 이번 사연은 아무리 봐도 태랑 엄마가 잘못한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비리를 저지른 그 입주자 대표랑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강퇴를 시키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어때요? 이게 그 인터넷 카페의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완전히 자율적인 운영자가 운영하는 카페인 경우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카페 회원의 활동을 정지하거나 또는 박탈하는 것 그리고 뭐 카페 게시판에 뭐 글을 삭제할지 말지 이런 거는 전적으로 카페 대표자에게 운영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건이 있는데요. 아유, 그러면 그 대표자한테 잘 보여야겠네.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모임에 대해서 운영자의 조치는 그 사유가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그 과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카페 글 삭제나 뭐 회원 활동 정지 이런 거 다 운영자의 권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네. 절대 권력입니까? 예. 저는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맞아요. 불공평하고요. 예,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요즘에 그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워낙 맞아요.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용어 자체가 그렇다면 재가입을 요구하거나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뭐 이런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가처분이 네. 들어갈 정도라면은 요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카페가 네. 완전히 사적으로 요 운영자가 운영하는 거라면은 안 사실 돼요? 그렇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공적인 기능이 있는 예를 들어서 예.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자라든지 전체 이거 네. 굉장히 공적이네. 이건 공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제 뭐 글을 못 쓰게 막아놨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손해배상은 네, 손해배상도 그 방법이 네.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는 특별한 경우다. 아. 이런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면 혹시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 네, 경우가?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네. 했고 실제로 손해배상 받은 사건이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에요. 예, 예.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요 의혹에 대해서 다른 카페 회원들의 의견도 자유롭게 이렇게 개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카페 운영자가 회원을 아예 강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위가 다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위자료를 20만 원씩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태랑 엄마도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이거 좀 청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이제 카페 운영자 그렇지. 행동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너무. 맞아. 다 큰 어른들 뭐 편가르기 맞아요. 하고 네. 이게 운영자라는 그 권한을 개인 감정에 지금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그러니까 이거 없거든요. 편가르기죠. 네. 예. 자, 이런 일들로 카페 운영자와 회원들 간의 갈등을 빚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카페 운영자가 갈등을 조장한 경우에
혹시 운영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네. 판단을 자세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게 있어요.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이 단체가 유지 존속되면서 이 대내적으로는 이 결합체 의사 결정 업무 집행 기관이 있는 네. 결합체다. 요런 정도의 단체는 관리인이 있잖아요. 요런 단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종중이 볼 수가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 운영자, 대표자를 변경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런데 네. 인터넷 카페라는 것이 네. 이 구성원의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업무 집행 기관이 있다거나 의사 결정 기관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가 매우 어렵죠.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또 아파트 구성원들이 계속 있는 한 이것이 이렇게 존속이 되고 예를 들면 뭐 의사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회칙에 의해서 존속이 되고 뭐 실제적으로 그런 게 업무 집행이 된다면은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자도 바꿀 수가 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뭐 공익적인 게 아니면 운영자 바꾸는 것도 쉽지 않겠네요. 네. 그러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카페 가입을 해가지고 네. 이제 카페 운영자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이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뭐 문제가 된 일도 이제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 근데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마음대로 삭제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보통 인터넷 카페에 가입할 때 아예 가입 양식에 뭐 성적인 글이나 상업성이 과도한 글은 삭제한다라고 미리 알려주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페 운영 규정에 어긋난 글이 아니라 이 회원 사이에서 갈등 때문에 이 갈등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이 충돌했을 때 일방적으로 글을 없애버린다. 삭제했던 예가 있었고 요 경우에 대해서는 청주지방법원에서 판결까지 그래요? 내린 경우가 있는데요. 네. 게시자의 동의 없이 글을 삭제한 것은 이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서 이 사회성계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오바이구나. 해서 위자료 50만 원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곱하기 2.5네. 네. 위자료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태랑 엄마도 거기 강퇴당한 것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이제 본인의 글 혹시 삭제한 거 없는지 이 네. 부분도 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예. 자, 뭐니 해도 그래도 또 함께 사는 세상인데 편 가르고 갈라치기하고 갈등 조장하고 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끝에는 결국 상처만 남을 뿐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인터넷 상에 남기는 글 같은 경우는 뭐 억양이나 말투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강퇴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그 상처가 된다는 네. 사실을 운영자들은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네, 저희 법태랑에는 강퇴란 없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네, 강퇴는 없고요. 강제로 모십니다. 자, 어디 감히 시청자를 강퇴합니까? 저희 국회방송 홈페이지 법태랑에 들어오셔서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궁금법 사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직은 이 코로나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조금은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어쨌거나 가정의 달인만큼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옵니다. 자,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하죠. 알면 당신도 법태랑!